우크라이나 드론 같은 경우는 작은 제트 엔진을 달아서 이렇게 굉장히 그 항속거리를 늘린 부분을 제가 전쟁 중에서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요. 공기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공기 탱크를 만들거나 수소 산소 탱크를 따로 갖고 다니면서 수산소도 공기잖아요. 그래서 불안가스는 2대 1인데요. 그거보다 2대 1.2, 1.3, 1.3, 2대 2, 2대 7 이렇게 현대보다 틀린 구조로 산소를 좀 더 많이 섞어주면 고화력이 일어나서 석유를 태우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나 액상을 태우든 본말을 갖고 다니면서 액상을 만들어 증기를 만들어주는 구조를 통해서도 그래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공기에서도 쓸 수 있고 배에서도 쓸 수 있고 추력 엔진이 연소실이다 그러면 연소실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획기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획기적인 개념이면서 비행체 연소실이 가령 이제 구형태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야기 지금 동서남북 좌우 동서남북 위아래로 자유롭게 나서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주되게 움직이는 추력 엔진, 연소실이 있고 작은 놈들이 있어서 수직 이착륙에도 사용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미사일 같은 것이 오면 이쪽 컴퓨터 자동 운전으로 이쪽으로 싹 피하고 미사일 지금 이 선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걸 하고 이렇게 피할 수 있다. 프로펠러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프로펠러기도 동일하게 동서남북 위아래로 좌우로 나가지고 오면 이게 격추당하지 않고 상 옆으로만 살짝만 피하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수정의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공기 탱크를 만들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터빈이 이제 그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송풍기를 갖다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넣어주면 터빈 구조가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공기 탱크를 만들어서도 쓸 수 있다. 공기 탱크는 자동차에도 들어가거나 배에도 들어가거나 여기에서 어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그 화력 발전,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 석유 발전, 가스 발전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공기 탱크 방식은 일정 부분 이렇게 일정하게 압력을 넣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거라는 거. 이거 비행체에 도입을 하자는 거죠. 뭐 크고 작은 공기 탱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 개도 있을 수 있다. 그걸 통해서도 각 연소실에 공기 탱크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보내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의 공기 탱크도 있어야 돼서 압이 좀 강해지죠. 통로관이 볼록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샤워기에 예를 들어 볼록하게 만든 물이 여기 이제 저장 구조가 돼서 압이 세진다 그랬죠. 물 호스 같은 데도 그런 데도 이렇게 물 호스라고 합시다. 물 호스 일반 비닐 호스일 수도 있고 뭐 금속 호스일 수도 있고 관이 이쪽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호스에다 물통을 달아주든 유선원 구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든 해서 압을 세게 만들어 소방용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공기 탱크를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여러 군데서 공기 탱크를 만들어주면 가능하다는 거죠. 또는 수소 산소 탱크를 따로 갖고 다니면서 그게 이제 이게 공기가 되니까 그게 기체 공기 기체라는 그걸 연소실에 섞어주면 이 부분이 해결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방대 연소실을 놔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소형 드론에도 이렇게 제트 엔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터빈 구조가 필요 없다. 터빈 구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엄청 싸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가가. 이것을 보시면 옆에 공기 빨아들이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연소가 되거든요. 연소실을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서 터빈 구조 아니다 공기만 넣어주면 된다는 공기 탱크 방식이든 공기를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압을 세게 해서 터빈 방식으로 공기를 집어넣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시면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공기 탱크 방식. 그래서 수직 이착륙할 때 이걸 작은 연소실을 우크라이나 그 드론에도 작은 제트 엔진 답지다 그러면 밑에다 둬가지고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거나 얼마나 이게 왜 안 되죠? 옆으로 사선으로 이게 이제 가변으로 움직이는 사선으로 동서남북 360도를 배치해서 가운데의 양력을 모이게 해서 수직 이착륙에 사용할 수 있다. 그때 이제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을 같이 동원할 수도 있다 그랬죠. 프로펠러를
밑에다 동체 밑에 배 밑에 또는 사족보형 로봇 밑에다가 두든지 공기부양제 밑에다 두든지 위그성 같은데도 밑에다 두고 위에다가 이렇게 돼서 쭉 뽑아 올려 가지고 타타타 움직여 수직의 착륙 사용할 때 다시 들어가고 동체로 들어가고 감추고 모습을 움직일 때는 이것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이 두 가지 방식을 공존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드론 같은데 이것을 갖다 밑에다 해 이것을 이렇게 달아주고 떨어뜨려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게를 좀 무거운 짐을 질 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떨어뜨리고 하는 수직에 착륙하고 나서 버리고 한다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연료 탱크 같은 거를 현재 있는 어떤 비행체에도 쓰고 드론에도 연료 탱크를 하나 달아가지고 그거를 먼저 쓰고 황소꼬리를 늘리기 위해서 버리고 그래서 무게를 가볍게 해서 나머지 본 탱크로 해서 멀리 가는 기술을 얘기했었거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주 연소실은 이렇게 주연소실이 제트엔진 방식이든 주연실실이 있고 연료가 틀리거나 연료가 같아도 탈부착도 가능하고 주연소실이 이렇게 있다 하면 연소실이 추력을 합니다. 그럼 기존에 또 탈부착도 가능하거나 이렇게 해서 연료가 틀린 연료를 넣어주거나 작은 연료 탱크를 넣어서 또 공기 플러스 연소실을 만들어서 내뿜어 준다는 거죠. 여기가 석유 방식일 수, 이건 가스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가스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건 가스지 않습니까? 가스 탱크를 달아주든지 이렇게 해서 막판 추력을 딱 목표물에 내리꽂을 때 추력을 속도를 빠르게 해주거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연료가 틀린 것들을 주 연소실 연료가 틀린 것들이거나 같은 것들이거나 이것을 달아서 부착식을 시켜줄 수 있다는 항속거리를 늘리기, 이 기술을 쓰시면 재미있게 되겠습니다.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비행체나 저는 엉터리 기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허황된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 선풍기 같은 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풍기에 딱 홈을 파주면은 굉장히 시원해진다. 또는 이렇게 바람을 여기서 공기 구멍이 뚫려져 있죠. 그래서 뚫려져 있어서 이거는 파리채예요. 그렇지만 선풍기 일반 부채를 이렇게 공기 구멍이 뚫어진 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반 부채를 이렇게 자루는 하나고 이렇게 붙이는 이것이 2개, 3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개 있는 구조와 이것을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몇 개로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만드시면 제 기술. 이게 훨씬 시원해요. 공기 바람 부채 가운데 이거는 파리채입니다. 부채 가운데 이렇게 공기가 뚫어져서 작은 단위로 공기가 쪼개져서 부딪히는 것으로 인해서 차가운 공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금속 부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금속 부채를 좀 무겁지 않고 금속이 좀 더 차가운 거로 금속 부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금속이 좀 시원해져요. 금속과 어떤 실을 좀 넣어주는 구조도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여기다가 홈을 파주면 시원해진다. 여기다가도 뽕뽕뽕 빵꾸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선풍기 돌려주면 엄청 시원하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하나의 회전축이 모터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구조가 사이즈가 틀려도 있을 수 있다. 추력이나 어떤 양력이 부력이 강해지 추력이나 양력 부력이 강해진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도 홈을 파가지고 홈을 모양이 어떤 데든 홈을 파주면 추력이 세지거나 양력이 세지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밑으로 이렇게 세집니다. 헬리콥터나 드론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이 기술은 제 독창적인 기술로서 쓰시면 안 됩니다. 터빈 증기 엔진의 증기 발전기의 터빈 구조에도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회전시켜 주거나 톱니바퀴에다가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속도를 빨리 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회전 톱날 있잖아요. 이렇게 전동기구로 회전 톱날에다가도 오래 써도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홈을 파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빨라지고 고속 회전이 된다는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 기술. 내구성 이상이 없어야죠. 오래 써도 그것도 되게 매끄럽게
잘 잘라진다. 원형 톱날 같은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일반 톱날 같은 데다가 또 홈을 파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잘 됩니다. 일반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칼에다가도 미세한 홈을 파가지고 칼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제가 칼이 마땅한 게 없는데 지금 이 과일칼밖에 없어요. 여기다가도 미세한 홈을 파서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자잘한 홈을 파준다는 거죠. 자잘한 홈을 파서 이렇게 달라붙지 않게 탁탁탁 할 수 있어요. 이런 칼구조 자잘한 홈을 갖다가 대중소로 파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칼에 이것을 홈을 이렇게 파서 오래 써도 이게 지장이 없게 탁탁탁 이렇게 요리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은 이런 칼 만드셔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칼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제끼잖아요. 제끼면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베지는데요. 이게 손 저도 다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고정 장치를 만들면 좋겠다. 딱 해가지고 딱딱 이렇게 해놓으면 딱 고정이 돼가지고 이거 접히지 않도록 이런 뭐 칼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얘가 잡아준다는 거죠. 접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얘하고 얘를 완전히 일치시켜 갖고 딱딱 넣으면은 완전히 일치돼 하나 돼서 접히지 않게 이런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손을 좀 다쳤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않는데요. 모살할 때 이거 던지는 거 보셨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던지는 거. 근데 이거를 하다가 이게 이렇게 손 벨 뻔, 손이 이렇게 잘릴 뻔했는데 조심하세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얘하고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비행체 기술에 있어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행체의 밑에다가 불에다가 넣어주든지 위에다가 쭉 뽑아줬다가 다시 들어가든지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 또는 밑에다가 드론 같은 달아가지고 버리고 갈 수도 있다. 보조 연료 탱커를 달아서 버리고 그거를 항속거리를 늘리는 이런 비행체 기술을 드론이나 다른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일반 비행체에도 그걸 먼저 연료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서 항속거리를 늘린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드론 할 때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갈 텐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드론 같은 데다가도 공기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공기주머니를 달아서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거나 열기구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방법과 이따가 이렇게 풍력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풍력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거기서 제 방식의 자동차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고 또는 수백 겹도 괜찮아요. 그래서 연구 자석이 수백 개의 결합이라는 거죠. 표면적을 넓혀서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입전 알갱이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모터 같은데 발전기 같은 게 연구 자석 큰 덩어리 하나 들어가는 걸 작은 단위로 이렇게 10개로 넣어주거나 20개로 넣어주면 파워가 좀 더 셉니다. 여기다 구리 코일을 감아놓으면 좀 더 센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튜브에서 이거 따라 하시던데, 그래서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네네. 이렇게 따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서도.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모터에는 연구자서 이렇게 두 개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한 방향을 양밖에 어떤 이렇게 해서 오토를 한쪽을 좀 두껍게 이게 연구자석을 얇게 만들어 주면은 이쪽 방향으로 회전이 됩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렇게 했어요. 모양은 똑같지 않아도 돼요. 이론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얇고 이건 두껍게 하는 쪽으로 회전 방향이 바뀐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유도가 된다는 거죠. 또는 기존에 연구자석이 있다 그러면 연구자석이 위에다가 한 겹 더 놓으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파워가 좀 더 이렇게 회전이 잘 되는데요. 그걸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이쪽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작은 금속 조각을 구리다 그러면 구리 같은 거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구리판이 있는데 이것이 구리판을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작은 조각 단위로 이렇게 약간 두껍게 만들면 이게 카페시타가 된다. 그래서 반도체 회로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회로를 약간 금속을 약간 두껍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카페시타를 만들고 트랜지스타를 만드는 기술이 삼성에서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데, 뭐 펠티어 소자에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한쪽은 약간 얇고 한쪽은 두텁게 만들어놓으면 두터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고. 그걸 기술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존스 호킨스하고 제 기술인데, 태양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전기선으로 했을 때도 일반 전기선 구리선이잖아요.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대남 매듭꽂이 만들고, 그걸로 이제 전기선으로 통신선으로 방송유선으로도 만들 수 있고, 로토에도 그런 것을 감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카페시타가 되는, 금속이 전도처럼은 사용하지 않고 카페시타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제거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건데, 삼성의 제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 기술이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소용없어요. 제가 나중에 관계를 해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이 진짜 누군 줄 알아요. 이런 금속판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건 뭐 이렇게 뭐 히터기 같은 화목난로 같은 데다가 오목한 홈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만들어 가지고 열이나 냉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데, 전기도 축적할 수 있어요.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습니다. 원래 기술은요, 이렇게 구리판에다 대중소 알갱이를 나노 구조는 어떻게 쭉 넣어가지고 어떤 정형적이거나 비정형적인 형태로 넣으면 이게 구리선, 이렇게 전기선이 되어서 전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이 안에 전기가 가두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만 걸려서 제가 여기다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해가지고 피복 없이 그다음에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전력이 걸리는데요.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했죠. 테슬라 전기유도처럼 해서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하는 전리층, 전기를 딱 걸어주면 이것이 태양빛이 유도가 된다는 거죠. 이런 금속판 자체로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를 걸어줘야만 이것이 전기가 걸리면서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는데, 케야 이 안에서 이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기술을 설명 안 하셨어요. YTN에 설명 안 하셨는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데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로도 이렇게 금속판을 설치해서 태양빛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전기만 걸어주면. 완전만 뒤집으면 상관이 없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구리 코일로, 그래서 구리를 기존의 태양전지 같은 것도 구리 코일이 있다. 알루미늄도 돼요. 그래서 그 금속은 상관없습니다. 약간 두텁게 해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면 이게 좀 더 전기가 많이 생산돼요. 그걸 이제 생산해가지고 자동차 회전축에다 그 회전축 구조로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회전축을 돌린다는 거죠. 전기선에 구리선이 대중소 넣어주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고 입자나 가로에서 대중소. 그럼 이제 여기서 그걸로 회전축을 돌려준 전기에 생산되는 구조가 되겠어. 자동차 같은데 이것을 배출을 하면 자동차가 연료가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뭐 이렇게 전기로 돌려주면 이게 전기 생산된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 같은 데서는 원자력,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으로 원자력에서 이거 돌리든지, 석탄, 석유로 돌리든 화목난로로 돌리든지, 이것을 자동차 회전축 방식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전기 생산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반도체에 이것을 회로에 구리회로에다 그러면 여기다 두텁게 단한 매듭 구조 만든 것이 이게 이제 카페시타가 된다는 이론인데, 그걸 쓰시더라고요. 이거를 다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여기서 안 되면 기술 공개로 반드시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저히 내가 기술을 한 발 걸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100만 사람이 제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한 발 기술을 걸치면 100만 사람과 타협을 해야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어요. 100만 사람 해결하고 났더니 또 100만 사람이 되더라. 그러면 기술 공개로 가서 이것을 보여주고, 저는 새로운 기술로서 그 시장을 먹어버리겠습니다. 아직 현금화로 시장 키워서 내가 딱 시장 키워질 때 그때 딱 공개시킬게요. 새로운 기술이 있어요. 구리 예선에다가 이게 구리 넣어가지고 캐패시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차피 제 기술은 다 연결돼 있어서 모든 기술을 침해하셔야 되는데, 내가 뭐 그쪽 회사 비밀도 알고 있다. 내 기술이 왜 한꺼번에 모둠으로 들어가 있냐, 몽땅.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텁게 만들면 이게 전기 전도처럼만 사용되지 않고 이것이 카페시타가 된다. 언어부 고절은 트랜지스터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전기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법수로 사용할 수 있죠. 이것을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수십 쪽에, 수백 쪽에 가로 세로 높이를 해서 주소를 할당해서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법수로 적용하듯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로 만들든지 또는 이렇게 숫자 방식, 저장식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저장 구조로 문자 방식 이런 식의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저장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그 저장 구조에서 금속도 작은 놈이 있고 큰 놈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4조각이나 8조각으로 분할을 해놓으면 경우의 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텁게. 그래서 금속을 두텁게 만듦으로써 금속 배터리가 된다는 이론을 제가 삼성에서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터에도 들어가고 발전기에도 들어가고 전자석에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두텁게 하는 이런 게 전기선, 통신선, 광소면선에 들어가고요. 미래 기술에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서 가끔 MLCC 기술에도 들어가는데 저렴 구조로 갇힌 채 발열 때문에 수십 장, 수백 장을 겹쳐서 MLCC 기술에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구리 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도 이렇게 저 모터 정류자를 철심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아놔서 쇼트의 원인이 발열과 쇼트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고 구리 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전기선은 구리선이고 얘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구리로 바꾸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이것도 이건 여기는 두텁고 여기는 얇으니까 이게 좀 두텁게 해줘야 되는데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거에다가도 이렇게 약간 너무 얇다래. 두껍게 만드시면 되겠습 지금 이게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여기도 약간 두껍게 만들어야 돼. 너무 얇아가지고 이게 전기가 압이 옆으로 퍼져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없는 살림에서 전기를 뽑았으니까 화재 원인이 된다는 거죠. 과열이 된다는 거죠. 약간 금속을 추가하는 어떤 구리 줄이라도 구워줘라는 거죠. 금속을 밴딩식으로 들어가거나 오돌도 들어가거나 그건 다 제 기술이에요. 이거 쓰시면 저기 방송과에서 연관되는 거 아시겠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데도 이게 그 누전 차단기 달자 그랬대. 여기다 놓으셨더라고. 여기다 놓는 거 아니에요. 알고 만드셔야지. 여기다 놓으셔야지. 입력점과 출력선이 같아야 돼. 이게 이게 좀 궁금해서 사다가 써봤더니 불날 뻔했잖아요. 이게 특집 배전기는 쓰면 안 돼요. 열이 이쪽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얇은 구조를 그대로 쓰셨더라고요. 이거 두껍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 입력성과 출력선 똑같이 여기다 놓는 건데요. 그러면 몇천 원만 초과시켜도 됐을 텐데 여기다 하시면 또 이렇게 만드실 건가? 기술을 알고 만드셔야지. 남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불나요. 쓰지 마세요. 비싸기만 하고. 저도 되게 타는 냄새 하나 2개 다 교체해버렸습니다. 불나요. 쓰지 마세요. 남의 기술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방송과 연관되는 건 아니죠.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콘센트를 이게 하나짜리 저기 플러그 하나짜리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도 이게 하나짜리 만드시면 제 그리고 동축 케이블도 뭐 이렇게 하나인데 전기 넣어서 통신선으로 사용하는데 전기 흘러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 없는데 잘만 쓰시네.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 없는데 잘만 쓰시고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 없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전기선 하나짜리 쓰시면 되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을 여러 회선으로 가져가시면 제 기술이다. 좀 얇게 들어가도 피복 이씨 또는 두께가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전기 유선 전화기처럼 이렇게 쌍방향으로 2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이쪽으로 전기 신호가 정보가 오는 것은 좀 이게 좀 두텁게 기존 거 하고 좀 얇게라도 추가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키보드로 치는 부분은 이쪽으로 덜 들어가니까 정보가 그렇게 해서 2가지 회선이 굵기가 틀린 통신선, 굵기가 틀린 전기선이 공존할 수 있다. 하나의 전기선인데 하나는 두터운 놈, 하나는 중간 놈, 얇은 이게 전기선의 형태이거나 통신선의 형태일 수 있다. 뭐 일반의 유선 전화도 지금 2가닥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약간 두터운 놈을 넣어주거나 얇은 놈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 추가로 하나. 이 기술은 그거는 이제 초고속 통신 하시면 되죠. 저렇게 케이블 TV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걸로도 인터넷 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쓰시면 안 돼요. 일반 전기선 통신선에 이렇게 두께를 두텁게 해서 멀리 보낼 수 있다. 광선묘선으로
테슬라는 앞뒤로, 저는 전기선을 이렇게 에디슨의 직류로, 저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해가지고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으로 군의 방산기술 A사례에다 방산기술 다 쓰게 될 겁니다. 모터 같은 기술에 모터 직전해선에 배치합니다. 전류를 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발전기도 들어, 전자석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거나 스피커에도 쓸 수 있습니다. 스피커 같은 데 파워가 세게 이렇게 두툼하게 해주거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죠. 스피커 전자석이랍니다. 연구자석은 여러 겹, 이렇게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간다. 또는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석. 입자 연구자석을 모터 같은데 이렇게 하나 큰 덩어리에 들어갈 거 10개짜리로 만들어 놓고 이런 파워가 세진다. 거기다 구리 코일을 감는 방식에는 더 세진다.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자석을 단독으로 전류를 흘려가지고 이것을 콘덴서로 만들어 놓으신데요. 예스, 네네. 이렇게 연구자석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거나 옆에다 놔서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가 좀 더 업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나 둘, 10개, 20개, 100개짜리, 수천 개짜리 해가 전류를 흘려서 전력 생산 구조로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안에도 10개 모듈 들어가가지고 전력 생산 구조로도 건전지로 만들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시지 마십시오. 이거는 근데 그게 이제 컨덴서로 들어간다. 몇 개, 5개짜리 있냐, 10개짜리냐, 전력의 크게 크기가 틀리겠죠. 쓰시면 제 기술이다. 어떤 배터리 방식이다. 이게 이제 배터리가 있다. 자동차 연료전지다. 자동차 1차 전지, 2차 전지, 양극재, 인극재도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양극재의 분말 구조, 이렇게 전기 전도도가 금속이 틀려서 스파크 화재의 원인이 되는.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은 연구자석 여기 PM 반도체 서로 금속의 굵기가 이렇게 전도에 틀려서 거기가 발열이 되는데요.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어떤 펠티어 소자에서는 금속이 전기 don도가 틀려도 한꺼번에 열을 갖다가 이렇게 이쪽은 얇게 하고 이쪽은 두텁게 하면 이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전기열 냉기가 흐른다 그랬죠. 반대편으로 하면 반대편. 그래서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를 펠티어 소자에서는 그래서 그쪽 부분은 금속을 약간 오히려 전기 전도도가 틀린 것을 화재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좀 두텁게 만들어주고 전기 전도도가 틀린 것을 배치해 놓으면 발열이 그쪽으로 한꺼번에 확 쏠리면서 다른 쪽으로 차가워지죠. 이 기술을 쓰거나 펠티어 소재 양쪽에다가 한쪽에 이렇게 금속을 추가로 덩어리를 많이 넣어줘가지고 그쪽으로 열을 그쪽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뭐 이런 금속 구조 같은 거를 모터나 발전기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금속 배터리가 된다는 개념을 따라서 모터의 양쪽에 배치해주면 파워 있게 들어갑니다. 또는 거기다가 한쪽에만 배치해주면 그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이쪽을 반대쪽으로 움직여주면 반대쪽으로 움직여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흑연 배터리 얘기를 추가할게. 그 자동차 1차전, 2차전지에 흑연 음극 소재 하나만으로도 배터리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거는 음극재에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서 200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대중소,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해서 음극재 하나로만 배터리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거기서 뭘 첨가를 했든지 상관없이 얍삽하게 뭘 하나 첨가했다고 제 기술하고 틀리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전지에도 탄소봉이 들어가 있는데요. 전도체로만 쓰지 말고 수십 개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건전지로 만들자는 거죠. 여기다가 연구자석을 추가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연구자석이나 구리코일을 이런 거 쓰시면 음극재 하나로 흑연 음극재 하나로만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알아야지 보이는 거예요. 음극재, 양극재에 있어서 꼭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고 그 안에는 배터리 모듈이 다 있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음극재, 양극재 양쪽에 이렇게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꼭지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때 이 꼭지를 이쪽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나 방향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꼭지를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다가도 똑같이 꼭지를 만드는 건전지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전기선을 하나만 연결하고 여기도 하나 연결해. 여기는 업시키고 언 시켰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 방향이 바뀌거나 이쪽으로 업시키고 언 시키면 이쪽으로 전류 방향이 바뀌어요. 꼭지가 두 개 있다. 하나는 전기선이 두 개 다 전기선을 똑같은 굵기의 전기선을 걸어 놓고 한쪽은 하나만 쓰고 이쪽은 두 개 썼다. 두 개 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이쪽으로 방향이 바뀐다는. 이쪽은 하나만 쓰고 이건 두 개만 두 개 쪽으로 전류가 이제 많이 쓰는 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때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텁게 만들어서 이것도 이쪽으로 한 방향으로 전기열, 냉기를 흘러서 다이오드를 만들어서 반대 방향으로도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금속 구조에도 이게 얇은 놈, 두꺼운 놈, 아주 두꺼운 놈, 두께를 틀리게 하거나 크기를 작은 놈, 중간 놈, 크긴 놈. 그래서 금속으로 만들면 이쪽은 한쪽으로 전기열, 냉기가 흘러요. 이것도 자이오드, 온오프 구조는 트랜지스터가 되고요. 작은 놈을 쭉 배치 한쪽으로 전기를 유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데다가도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이 형태로 들어간다 그랬죠. 수백 겹도 입자나 가로일 대중선, 자동차 연료를 뭘로 돌리든 간에 전기 생산구조,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다. 그럼 원자력으로 돌려도 되고 석탄으로도 화목력으로 돌려도 되고 가스로 돌려도 되고 전기로 돌려도 풍력이나 태양력으로 돌려도 된다.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태양전지판 놓고 조명이 있으니까 집안에 조명이 있잖아요. 전등 켜놓으시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전기를 태양전지판을 통해 전기 생산해서 이 회전축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차 지붕에다 이렇게 태양전지판 넣고 그걸로 회전축을 돌려도 되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겠죠. 풍력 발전을 통해서도 풍력 발전기를 비행체 드론에 살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돌려줘갖고 전기를 생산하거나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이걸 돌려줘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또는 풍력 발전기를 이렇게 보면은 삼성에서 기술, 제가 삼성 기술을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다 얘기해 놓습니까? 대가를 갖다 쓰시니까 그렇지. 그러시면 안 돼요. 네네.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공개가 됨으로써 회사에 큰 타격이 어디든 뭐 삼성 아니더라도 어디든 있을 수 있다. 이것을 풍력 발전기를 이렇게 분례 방식으로 만들어 자동차나 이런데 해안가 같은데 이렇게 5m, 10m짜리에서 회전축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물에다가 이것을 띄워가지고 한 개짜리, 두 개, 수천 개짜리 가서 바닷물에 띄워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기술도 쓸 수 있어요. 회전축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다. 또는 그 금속에다가 아까 지금 구리알갱이를 삼성에서 이걸 쓰시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전기선으로 만든 전기를 가둔다. 전기열, 냉기를 다 가둬요. 그래서 이런 데를 넣어가지고 액상을 덮어서 구리도 내가 알루미늄 다른 거 다. 그래서 바닷물이나 소금물에 넣어놔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해서 피복 없이 그래서 전기를 걸어줘요. 그래서 이런 전선을 많이 연결하면 고전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수소산소가 추출이 되면서 또 이제 전기도 생산이 됩니다.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서로 다른 금속을 배치를 했을 때 강한 고열은 스파크까지 일어나도 괜찮다는 건 해도 돼요. 강한 고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기도 강하게 좀 더 많이 걸어지게 되고 생산되고 수소산소도 보다 많이 생산이 됩니다. 수소산소 수출할 때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행이 되는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린다. 그러면 이게 약간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물에다가 상중하로 조사한다. 그러면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수소산소가 추출이 된다 그랬죠. 비행체에 이것을 군사무기로도 쓸 수 있다가 비행체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행이 되는 적외선 전파, 서로 파행이 되는 원파를 여러 가지 이렇게 파형이고 이렇게 다른 것도 돼요. 그래서 섞어서 밑에다가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 그 지역은 다 타버린다. 사람이 눈, 피부 다 타서 직사합니다. 충격 실신도 가능하고 차에다 실어놓을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열을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그 어떤 그 에너지가 합해져서 강한 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머스크의 그 어떤 유성통신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나 다른 파형의 어떤 전파를 섞어서 2개나 3개나 4개 이렇게 올렸을 때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이것을 전파가 뚜렷이 잡힌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그 부산대 광맥각테리스 김창석 교수팀이 자율주행 차량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 레이저파를 쏘시고 송수신하고 수신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쓰시면 안 돼요. YTN에서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20몇 개 광고를 냈는데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국정원은 지금도 광고 내고 있어요. 그로부터 YTN에 제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방송가에서도 제 식품 기술을 얘기를 해도 무단으로 막 쓰시고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국에 내가 왜 못 판다고 저는 판다고 생각합니다. 왜 못 판다고 생각하고 그때 후회하시게 되신다 이 말씀이죠. 기술을 갖다가 내 기술을 갖다가 무단에서 이렇게 저한테 협상을 저는 안 받고 이런 데는 거래하지를 않습니다. 흥성과도 일체 거래가 없어요 앞으로도. 네. 그런 데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자기 기술이라고 주장하거나 제 기술을 공짜로 먹으려거나 싸게 먹으려고 하던데요. 네, 절대 협상 안 합니다. 기술 공개로 가버립니다.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기술을 공개했을 때 전 세계 이제 이론적으로 가상적으로 전 세계 각 나라의 군에서 이것을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TV, 가전, 로봇을 생산하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그들은 키보드로 돈을 찍어서 무한 자본을 대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익을 봐야 되지만 그쪽은 이익 보지 않고 자국 시장을 자국 산업을 키우거나 지원시키기 위해서 10분의 1 가격으로도 30분의 1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다. 다만 교묘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이든 전부 다 만들 수 있을 것이야. 제 기술 기반에서 그래서 사실상 달러 구조가 붕괴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전 세계 무역은 아마 좀 크게 엉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네네. 이게 그 TV 모니터 같은 것도 중소기업에서 10명, 20명에서 액정팬을 갖다가 이렇게 조립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혼자서 조립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교육시키면 이런 조립 같은 거는 부품 사다가 해서 스마트폰도 만들고 TV 가전 만들고 그리고 가전제품 다 만들어요. 반도체도 만들고 못 만들 게 없어요. 네. 로봇도 만듭니다. 조립을 하면. 전 세계에서 각 나라가 다 아프리카조차도 작은 나라도 브루나이 같은 데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네네네. 가장 작은 나라도 파키스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다 스스로 생산한다. 터키도 이런 사태로 가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려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얘기를 할 것은 이 전기 자동차 2차 전지일 수도 1차 전지일 수도 있고 뭐 파워뱅크일 수도 있고 이걸 5개다 10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언어포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언어포 몇 개 전기 저장고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쓸 수 있어요. 조명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전기선을 굵은 놈, 중간 놈, 얇은 놈 해갖고 30W, 15W, 60W 이렇게 전기량을 틀리게 넣어줘서 간단하게 소켓에다 넣을 수도 있고 이 자체 소켓, 이건 소켓이죠. 이거 넣을 수도 있고 이 자체 전구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량을 틀리게 줘서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은 자동차 전조등, 군에서도 사용하거나 그래서 스피커, 확성기에도 사용하고 모든 가전제품 이렇게 선풍기에도 적용하거나 전기량을 틀리게 줘서 속도를 결정한다는 이렇게 일반 비행체나 자동차 프로펠러나 이렇게 이런 데도 된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안의 조명들 같은 거 LED 전구 중에도 전기량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에 따라서 빛의 밝기를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40개의 램프나 40개의 발광 소자가 있다고 합시다. 반도체 소자가 그러면 20개만 준다든지 10개만 준다든지 40개 전체를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발광 다이오드 같은 데도 보면은 발광 다이오드가 있다 그러면 40개가 있다 그러면 물론 4000개도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빛을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기다 색깔을 집어넣고 어떤 색깔을 갖다가 약하게 주고 어떤 색깔을 강하게 줘서 빛을 페인트 조색하듯이 빛을 조색할 수 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강소미선 끝단으로 전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것을 그들의 강소미선 끝단 반도체를 절연해서 색깔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걸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필름 형식으로 이렇게 광고판을 만들어서 그거를 글자를 표시하거나 그림을 표시하거나 영상을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도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앞으로 이게 미래 기술이 된다는 거지. 이게 황소미 끝단만 가지고도 여기서 전기를 흘려보내서 반도체 소자처럼 흘려보면 되겠죠. 반도체 이렇게 회로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제 네온 사인을 만들어내거나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발광 다이오드로 네온 사인을 만들거나 램프 방식으로 네온 사인을 만들 수도 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작은 단위로 넣어서 중고도 갈아 끼울 수 있고 발광 다이오드 갈아 끼울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작은 단위로 뭐 크리스마스 중고체를 좀 작게 만들어서 그걸 네온 사인 색깔을 집어넣어서 글자를 표시한다는 거죠. 이걸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네온 사인을 만들거나 광고판으로 만들 수 있다. 디스플레이 영상 장치로 만들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삼성에서 이거 쓰시면 안 되겠다. 비행체 연소실이다. 그럼 연소실 현재 이 개념을 이렇게 전기 창고, 건전지가 됐든 자동차 연료전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건전지가 됐든 몇 개에서 갖다 쓰는 전기를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이 CPU 반도체 구조에서 기판 구조에서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가전에 앞으로 이게 들어가면 전 세계의 큰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연소실이 비행체 연소실이 6개 있다 합시다. 또는 자동차에도 6개 있고 선박에도 6개. 언어프 구조로 한 개 갖다 쓸 때 한 개만 가동하니 2개만 3개, 4개, 가정 6개 가동.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연료를 강중량으로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왼쪽 연료는 적게 주고 오른쪽 연료는 많이 줘서 자세 균형. 이렇게 버스킷 스펙스에서 기술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던데요. 이것은 제 기술. 안드릴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연소실을 몇 개 가동하느냐에 따라서 회전축을 틀리게 속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배에도 가능하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몇 개 연소실에서 비행체에서도 몇 개 연소실을 가동하느냐 전체를 풀 가동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죠. 그러면은 원자력 모듈에서도 원자력 모듈에서도 가능합니다. 원자력 모듈에서도 100개의 보일러에서 물통을 해서 물 끓여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놓는 방식 100개다. 그거를 물 끓여서 한 군데 물통으로 모아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가열하면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탄 발전, 석유 발전, 가스 발전 이 발전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원자력이나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 이런 것들을 막대기 방식이 아니라 가루나 분말 또는 입자 또는 액상이나 증기 방식으로 하면 더 좋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바닷물로 열을 식힐 필요 없이 쉽게 제어가 가능한 사고도 덜 난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착화제로서 휘발유 같은 거를 넣어주거나 석유를 넣어줄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착화제로서 또는 수소산소를 통제만 잘하는 폭발염료는 있으나 통제해서 고열 속에서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증기를 태운다. 그래서 군사 기술로서 수소산소 탱크를 가지고 다닌다. 거기다 석유 방식으로 같이 섞어서 이것을 연소를 보내 섞어가지고 가동한다. 그래서 뭐 배에서도 그렇고 자동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다가는 휘발유 산소, LPG 산소, 경유 산소 이렇게 산소통을 따로 갖고 내면서 섞어주거나 공기통을 넣어가지고 공기를 흡입을 해서 공기통을 통해서 연소실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에도 이렇게 항공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설계를 다 바꿔야죠. 이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증기나 액상 구조를 만들어서 연소실에 뿌려줍니다. 그걸로 가지고 방사능 염료가 좀 덜하죠. 수소산소를 섞어주거나 공기를 동계 탱크를 통해서 압을 높여서 공급해주고 이렇게 비행체나 이렇게 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것은 방사능 염료가 좀 덜하니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군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기술을 하여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네네. 이런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우라늄으로 되었던 토륨, 플루토늄이든 원자력 발전이든 석탄, 석유발, 가스 발전이든 원mol란돌이든 회전축에 딱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안하고 연구자석을 두께로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입자나 가루의 대중선 수백 겹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선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회전축을 돌려주면 돼요. 풍력, 태양력으로 돌려도 전기는 생산된다. 이런 건전지 방식에서 탄소봉을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게 전기 전도체가 아니라 축적 구조로 가져가 준다는 거죠. 연구자석이나 연구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아서 에다가 축적 구조, 전기를 생산 구조로도 가져가 줄 수 있다. 또는 연구자석과 구리코일을 감아 이렇게 모듈로 배치해서 전기를 흘려보내서 전기 생산 구조로도 가져갈 수 있다. 수십 개나 수백 개, 수천 개의 단위로 전기를 흘려서 전기 생산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서 현재 있는 건전지를 꼭지를 여기다가도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보다 꼭지를 더 크게 만들어서 크게 만든 놈이 나올 수 있어요. 큰 놈, 작은 놈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는 구조. 현재 있는 꼭지가 다 똑같은데 꼭지를 크게 만든 놈만 해서 전기를 보다 많이 흘러나오는 건전지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2층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2개짜리로 그렇게 하시면 좀 더 파워 있게 나오겠죠. 2층으로 만들어 3층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탄소봉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 입자나 가교에서 대중소로 들어가 좀 더 파워 있게 전기가 충전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건 1차 전지지만 2차 전지 아연판을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여러 개 이산화 망간 가루를 대중소 들어갑니다. 가루를 틀리게 해서 장약이나 폭격 구조에서도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고 융합적인 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정거리가 멀리 나가고 폭약 유력도 커집니다. 일단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분말이나 증기, 액상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수소, 산소 분말이나 액상 구조를 좀 캡슐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폭탄 구조에서 이게 풍산이라든 어딘 데서 이걸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 부탁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스피커가 됐든 확성기가 됐든 모든 가전이 됐든 이런 금속 콘덴서를 두든지 이런 배터리를 두든지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또는 금속 콘덴서 구리바에다가 구리코일을 감는 방식에다가 금속 조각을 좀 여러 개 넣어서 전류를 흘려서 업되게 거기다 축적 물로 얘기를 하자면 전기를 이제 저장고가 된다는 거예요. 축적해서 파워를 업시켜서 보내는 기술이 있을 수 있다. 금속을 약간 두껍게 만들어서 그게 이제 전기 저장고가 된다는 거. 이걸 거쳐가지고 간다. 그럼 그것이 5개다. 그러면 1개에서 가동할지, 2개에서 쓸지, 3개에서 쓸지, 4개에서 5개 쓸지 이 기술을 쓰면 제 기술. 금속 콘덴서, 금속 배터리라는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 금속을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 형태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열에 강하죠. 이 기술. 그래서 수십 개의 금속급 저렴 구조를 같이 수십 장, 수백 장 겹쳐가지고 그것을 금속 배터리로도 크게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쓰시면 제 기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리코일과 이런 거 안에다가 알갱이를 대중소 넣고 액상을 덮어서 만들면 전기선이 돼. 보다 많은 전기가 축적되거나 전기가 가둬지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또 회로로 들어가거나 커패시터 트랜지스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SK도 마이크론, TSMC 어떤 데도 자기 기술을 제 기술이 왜 몽땅 거기 몽땅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해명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괜히 잘못했다가 다 공개로 가면 문제가 이렇게 상당히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